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요금 관련해서 최근 이슈들 점검해 볼 건데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원료비 연동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12월 17일 날 산업부 공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이 연료비 연동제 핵심은 이 기준 연료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느냐, 그리고 3개월마다 시행되는 재평가되는 실적 연료비가 어느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요거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표 2번하고 표 3번 내용이 이제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준 연료비가 어느 정도 설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2개월 평균이 이제 기준 연료비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표 2번, 이게 이제 실적 연료비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개월치의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무역 통계 가격,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이제 실제로 통관된 가격 기준으로 형성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가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요거에 있어서는 좀 기본적으로 이 유가가 국내 이제 LNG 가격으로 정가가 되는 게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를 그냥 사실관계처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유연탄도 비슷하다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2021년 1월에서 3월 거는 한 5, 6개월 정도 이전의 가격이 이 무역통계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곱하기 환율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산출이 됐고요. 이 산출된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연료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요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12개월 평균 이 가격은 289.07원 kg당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 대신 이제 실적 연료비,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격이 2021년 1Q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는데, 요 1Q의 실적 연료비가 225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마이너스 한 64원 정도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전력 가격으로 이제 단위 환산을 하면은,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면 10.5원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하면서 나왔던 제약 조건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일 땐 사실 도입하기는 쉽습니다. 깎아주는 거를 기분 나빠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반면에 뭐 플러스 10.5원이 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좀 반발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 요인들, 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방어 장치를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간이 되겠죠. 연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 연료비가 한번 세팅이 됐을 때 최대상 하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킬로와트 아워당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이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5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기준 연료비 대비 마이너스 5.0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하폭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기별로 조정을 할 때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0원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원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분기 때는 이제 마이너스 3원밖에는 적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예측하기로는 이 마이너스 요인들이 2분기 때도 추가로 반영되면서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원까지 하한까지 도달할 거다 라고 추정해 놨었던 거고요. 요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냐, 요게 사실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달에 이런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 때는 요금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때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좀 상세하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살짝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현물 가격 기준으로 뭐 두바이 유가 그리고 뭐 유연탄 가격이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그냥 단순하게 6개월 정도 실제 무역 통계 가격으로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어쨌든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6개월로 좀 못 박아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걸로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격 지표가 나오게 되겠고요. 요 연료 투입 비용이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된다, 1대1 비율 된다로 가정했을 때 어떤 인덱스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 현물 가격이 무역 통계 가격으로 반영되는 걸 감안해서 환율을 곱해갖고 인덱스를 산출한 게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기준 연료비가 되겠고요. 이 기준 연료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1원이라고 제가 인덱스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럼 1분기 때,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때 실적 연료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연료비 빼기 차감 요인으로 정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적 연료비 1Q권은 여기 보시면 51.9원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2020년 9월부터 11월이죠. 그럼 2분기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인데 요것도 한 51.9원, 거의 전분기 대비 변동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그러니까 올해 여름철에는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요 진한 초록색일 텐데요. 요건 55.6원이 됐습니다. 뭐 소폭 인상 요인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올해 4분기 때, 마지막 분기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3월 가격이 확정이 안 됐지만 이 가격이 어쨌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거는 거의 기준 연료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1Q1에는 마이너스 3.0, 2Q2에는 마이너스 5.0인데 뭐 3분기 때 어떤 수단을 통할지 모르겠지만 소폭 인상이 효인이 난다고 할지언정 4Q 때는 거의 뭐 마이너스 5원 가까이 되는 거를 다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3분기가 실제로 인상 요인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좀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추정한 거라서 실제로는 살짝 다를 수는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 조정 요인이 만 10.5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 단가 3원이 반영돼 갖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마이너스 7.5원이 될 겁니다. 뭐 EQ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 거의 변화 없었죠. 51.9원에서. 그러면 이 조정 요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 3원에서 추가로 하한까지 마이너스 5원이 됐으니까 미만용부 마이너스 5.5원입니다. 아까 3분기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5.6이 됐는데 요거를 대략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조정 요인이 한 2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5원에서 마이너스 8.4원, 그리고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 5원. 더 하한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는 인상도 인하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5.0원에서 미반영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77.4, 요거는 현재 우상향 중입니다. 요거에 있어서 이제 조정 요인을 봤을 때 오히려 기준 연료비보다 3.5원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정 단가는 마이너스 5원에서 마이너스 2.0원으로 3원밖에는 인상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연간으로 상하한 5.0원이 있고 분기별로는 마이너스 3.0원이 분기별 조정의 최대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분기 때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줘야 될 요금이 덜 깎였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요금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다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 요거는 받아야 될 돈은 못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는 게 사실은 연료비 조정이 조금 추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게 요금 측면의 문제고요. 원가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원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개월 레깅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가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근데 판가 같은 경우 여기에 플러스 3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1Q 21년 1Q 요금 연료비 기술적 연료비 산정을 할 때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요금 실제 원가를 적용했거든요. 3개월이 더 밀린 겁니다. 올해 1월 걸 하는데 작년 4분기 걸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 대비해서 플러스 3개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이 주요 원재료 가격의 흐름이 2020년 1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측면에서는
5, 6개월 정도 레깅을 하면은 2021년 한 2Q 때나 중순부터 아마 인상 요인이 나겠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연료비 조정 단가는 1Q 때 빠지고요. 2Q 때 더 빠지고요. 3Q 때도 더 빠진 상태 있고 4Q 때도 살짝 빠집니다. 그러니까 2Q 때는 이미 원가가 오르고 있고 이때는 더 오를 거고요. 이때는 엄청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 2번에 보신 것처럼 매출은 슬로우하고 나중에 올라가는데 원가는 미리 올라간다.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이 부분만큼은 죄다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요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규제 산업인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이익을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캐시플로우나 어닝의 이제 미스매치든 다 조정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구조가 지금 계속 십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2011년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2014년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13년이 14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요때 이제 요 미반영분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 손상을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된 부분은 요런 것들을 향후에 정산하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당해년도 실적에 있어서 회계적으로 보상을 받는 한국가스공사와는 달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영업실적이 그대로 원가 변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오직 매출액단에서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그러니까 ASP가 되겠죠. ASP에 이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건데 올해는 죄다 마이너스 요인만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 요인만 발생이 되고 원가 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마진이 좀 스퀴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영업실적이 안정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최대한 3년 정도 무빙 에버리지로 봐야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내부적인 그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미스매치에 의해서 실적이 약간 슬로우해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 2Q부터 1Q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2Q부터는 살짝 좀 어느 정도 영업 이익률의 측면에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흐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열려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단가는 거의 다 확정이 됐지만 이 원가 측면에서는 아직 열려있고 근데 이게 최근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담은 아무래도 좀 열려있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때 말씀드렸던 한전의 리레이팅 이런 것들은 분명 근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장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했지만 나름 중요한 내용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언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발표할 때나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